안녕하세요. 한센TV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석회 보르도액과 석회 유황합제, 기계유제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월동보행군 방지할 때 많이 사용하는 석회 보르도액, 그 다음에 석회 유황합제를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석회 보르도액과 석회 유황합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회 보르도액은 1882년에 우연한 기회에 프랑스의 밀라테트라는 분이 발견한 건데요. 뭐 프랑스의 길가에 이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지나다니다가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들을 많이 따갔었나 봐요. 그래서 이 농민이 파란색의 그 약재 같은 거를 뿌려지게 되면 이게 뭐 독이 있을 거라고 느껴서 사람들이 안 먹을 거다 싶어서 이 황산동과 석회가 섞여 있는 것을 뿌려서 그 길가에 이제 도둑 방지용으로 사용했는데,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그 길가 쪽에 그 석회 보르도를 뿌려진 곳에는 병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살균 효과가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30년 이상 동안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보통 오랫동안 살균제를 사용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항성이 오게 됩니다. 내성이라고 하죠. 병 저항성이 오는데 이 동제, 구리제에 대해서는 병 저항성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품이고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기본적인 특징은 강알칼리성 제품입니다. 그래서 강알칼리성 제품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약효나 작용 기작을 봤을 때는 약효는 광범위한 보용 살균제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광범위하다는 것은 거의 모든 병원균에 대해서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병원균이라고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거의 생명체 다에게 필수적인 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이 구리이면서도 양이 과해지면 그거 자체가 독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균도 죽일 수 있고 너무 많은 양을 치게 되면 식물 그 자체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약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량을 꼭 지키셔야 되고요. 가장 큰 특징을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이 석회보르도는 이 균사보다 포자에 더 효과가 큽니다. 균사와 포자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식물로 말씀드릴게요. 식물체도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발아해서 뿌리와 줄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씨앗이 포자에 해당되고 뿌리와 줄기가 균사에 해당됩니다. 곰팡이 입장에서는. 그럴 때 균사라고 하는 그 뿌리, 줄기나 뿌리는 그 약의 그 구리제에 보통 이 살균제에 예민합니다. 하지만 이 씨앗은 뭐 식물체도 씨앗으로 뭐 몇천 년을 후에도 씨앗이 발아할 수 있을 정도로 씨앗은 되게 단단하고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포자를 죽일 수 있는 살균제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석회보르도는 특징적으로 포자의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동은 다 포자로 하게 되기 때문에 월동균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뛰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균성 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살균제들은 세균을 잘 못 죽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균 전문 약제들은 대부분 마이신 계통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마이신 계통들도 효과 지속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쉽게 내성이 오기 때문에 세균성 병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세균성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석회보르도의 구리 성분 같은 경우는 세균성 병을 잘 잡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병을 잡기 위해서 석회보르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뒤에 구리 착염이 어떻게 해서 생리 기능을 파괴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긴 얘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다루기는 좀 어렵고요. 특징적으로 약효가 약 한 2주 정도 지속된다는 거. 그래서 석회보르도는 사용하시게 되면 2주 단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석회 유황합제인데요. 석회 유황합제는 보르도보다 약 30년 정도 먼저 발견돼서 포도에 역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석회에 과량의 유황 분말이 섞여서 만들어진 거고요. 역시나 석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강알칼리성 제제입니다. 강알칼리성 제제를 왜 제가 강조드리냐? 강알칼리성 제제들은 가장 큰 문제의 첫 번째가 혼용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칼리성 제제, pH가 12 이상의 강알칼리고, 보통 사용되고 있는 농약들은 pH가 6 내외의 약산성입니다. 약산성의 제품과 강알칼리성 제품은 혼용이 거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혼용성이 나쁘고, 강알칼리성 제품은 식물도 보통 중성
또는 경우에 따라 약산성을 띠는 작물들이 많은데 강알칼리성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약해가 납니다. 대표적인 작물이 복숭아나 자두와 같은 핵과류인데 대부분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물의 강알칼리성 제품을 생육규정에 사용하게 되면 약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다시 석회 유황합제로 돌아와서 약효와 작용 기작의 특징을 이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역시나 동제와 마찬가지로 살균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살균 범위가 넓고요. 하지만 석회보르도와 다른 두 번째 특징이 있는 게 응애와 깍지벌레와 같은 살충, 즉 응애나 깍지벌레를 죽이는 살충 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보르도액은 세균성에 더 효과가 좋은 게 하나가 특징이고, 유황합제는 살충 효과가 있다는 게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동일하게 그 약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어서 휴면기에 둘 다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석회보르도액과 석회유황합제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을 가끔 해주시는데, 그건 목적에 따라서 세균성 병이 좀 문제가 되는 작물 같은 경우 석회보르도가 더 좋고, 응애나 깍지벌레까지 같이 잡고 싶다라고 하면 석회유황합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떼고 살균력만 가지고 둘을 비교한다면 석회보르도액과 석회유황합제 어떤 것이 더 효과가 더 뛰어나냐? 일반적으로는 구리가 황보다는 살균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석회보르도액이 살균 효과는 더 뛰어나다, 잔여력도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이나 장점을 제가 몇 가지로 모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광범위하고 뛰어난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그 두 제품의 동일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병 저항성 없이 긴 약효 지속 기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요. 보르도는 세균성 병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 유황이 들어가는 유황합제는 살충 효과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거는 약해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리나 황은 식물이나 병원균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양분도 될 수 있고, 양이 많아지면 이거 자체가 생리대사 장애를 일으켜서 그 살균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식물에게도 약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동계 사용이 기본적인 사용이고, 생육계 사용하실 때는 그 생육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 양량과 사용 방법을 꼭 준수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항상 약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혼용이나 근접살포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강알칼리성 제품이기 때문에 석회보르도액과 그 석회유황합제는 사이의 간격을 최소한 2주, 많게는 20일 이상의 간격을 떼라고 하고요. 보통 다른 약제들과 혼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발된 제품들은 혼용성이 상당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는 혼용성이 개선된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품의 특징이니까 제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자가 제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가 제조 하실 수 있도록 뭐 진흥청이라든가 각종 지자체 그 기술센터에서 자가 제조 방법을 많이 홍보하고 알려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가 제조를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산업이 발전하다 보면 전문화되고 각각의 역할이 분업화돼 가지고 전문 기업들이 전문적인 제품을 만들고 전문적인 그 분야들을 나눠서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이 다 그렇게 전문화되고 분업화돼 가고 있는데, 유독 농업 쪽만 일부 부분은 전문 기업이 있지만 대부분 농민이 뭐 종자 선택부터 재배, 각종 자재까지 직접 만들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민 등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재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농자재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전문 분야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제품을 하나하나 제조한다든가 직접 자가 채종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석회보르도액 같은 걸 직접 황산동과 뭐 소석회를 가져다가 반응을 시켜서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썩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되냐? 제품의 차이가 워낙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추천드리는 제품은 저희가 수입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마니카 보르도라는 제품은 석회 보르도를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 석회 보르도와 유황 합제에 대해서 특징과 사용 방법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